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치투게더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 영상 중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박현주 회장의 투자 조언,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과 꼭 함께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린이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엔 ETF, 그다음에 분산, 그렇게 정리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관심 가지는 부분은 그런 이제 교육적인 것도 좋지만 과연 어느 쪽 트렌드, 과연 어떤 ETF가 유망한지 한 3가지 정도만 주린이들을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크라우드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지금 현재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슨 순위를 굳이 좀 정하신다면 내가 우리 주린이들을 돈을 벌어줄 생각은 별로 없고 네. 그 친구들을 돈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벌어줄 생각은 없는데 이제 구태여 섹터를 말하면 이제 출발하고 있는 섹터, 이제 출발하고 있다 섹터가 그런 것은 되게 그 세대를 통해서 관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이노베이션과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박현주 회장님께서는 이제 출발하고 있는 섹터가 세대를 통해서 관통할 섹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를 말씀하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요즘 제가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 영상을 계속 다뤄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출발하고 있는 섹터는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아크백서에도 나와 있는 5가지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크가 생각하는 파괴적 혁신 플랫폼은 AI, 로보틱스, 에너지 스토리지, DNA 시퀀싱, 블록체인입니다. 혁신 플랫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율주행, 재사용 가능한 로켓, 3D 프린팅, 게놈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사용 로켓이 로보틱스와 3D 프린팅과 겹치죠. 그래서 곧 출시될 아크X에 현재 아크 펀드들이 담고 있는 일부 종목이 편입될 것이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생산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캐시가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요. 백서에 나온 차트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괴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기업이 있다면 당연히 기업 가치로 대변되는 그 기업의 시총이 증가하겠죠.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2032년까지 각 테크놀로지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블록체인, 로보틱스, 뉴럴 네트워크의 시총 증가세가 압도적입니다. 참고로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전자회로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입력 자료와 출력 자료의 관계를 계속해서 자가학습시켜서 나중에는 궁금한 것을 입력하면 결과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AI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로보틱스, 뉴럴 네트워크의 시총이 얼마나 증가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 마켓 아퍼튜너티 행에서 메가만 뽑아내면 말씀드린 3개의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메가에 해당하는 테크놀로지는 시총이 10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라고 아크백서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현재 전세계 시총 1위인 애플 시총보다 5배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박현주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이제 출발하고 있는 섹터, 세대를 통해서 관통할 섹터가 무엇일지에 대한 제 생각을 아크백서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참 공감이 가는 것이 있어서 해당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적립식으로 무리하지 말고 하시고 자기 직장에서 일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날마다 주식하면서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하겠어요?
설사 돈을 덜 벌더라도 맞습니다. 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비용하더라도 너무 그런데 그 연연한 마시고 조금 수익률이 적으셔도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날마다 주식하면서 어떻게 성공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강방천 회장님께서도 자신의 저서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 이름은 강방천과 함께하는 가치투자이고요. 2006년에 발간되었습니다. 119, 120페이지를 보면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꼭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여유 자금의 10% 이내에서 가치 투자해라. 주식 투자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한가하게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소득과 금융소득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 돈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강방천 회장님 책을 우연히 책이 출간된 해에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접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고 여유 자금의 10% 내외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연봉을 올리는 데 집중했는데요. 지난 15년을 뒤돌아보면 이게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섹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부자 되는 방송 리치투게더 TV였습니다.